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종로기술사학원이고, 저는 부원장 권유동입니다. 예, 오늘은 그 기술사 시험일이 발표가 난 다음 날이고요. 기술사 시험일, 2025년 기술사 시험일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정 전에 시험 볼지, 구정 후에 시험 볼지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135회 시험이 구정 후인 2월 8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136회 시험은 5월 17일, 137회 시험은 8월 13일 토요일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135회 시험일이 약 79일 남았어요. 8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학원에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했냐면 저희 학원의 아주 높은 합격률 70% 또는 80%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셔서 그 노하우를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박찬문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건축시공기술사 담당 교수님이시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이 카메라 보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종로기술사학원에서 건축시공기술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찬문입니다. 네, 저는 현장의 시공 경력 14년과 그리고 강의 경력 16년 차로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원에서 매일 뵙는 분이고, 또 저희 학원에 굉장히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유튜브에 편안하게 이렇게 등장하신 건 처음이시죠? 네, 그동안에 되게 바쁘셨는데, 이게 이제 기회가 안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체가 되었는데, 일종의 저희 기술사계에서 약간 숨어 있는 제야의 고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요즘 말로 힘숨찐이라고 하죠. 저희 학원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저희 이제 박찬문 교수님이신데, 저희 학원 내에서는 김우식 원장님과 거의 99% 싱크율이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는 저희 합격자분들 이제 모임이 있는데, 합격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모이면서 교수님을 이제 따르는 이제 그런, 저희 학원의 인기 교수님이십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그 인터뷰를 만들게 된 계기가 합격률인 만큼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보자면, 교수님, 저희 이번에 건축시공기술 합격률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합격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합격률 지금 이번 회차가 이제 134회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예, 총 인원 이제 23명 중에서 16명이 합격하는 70%의 합격률을 거뒀습니다. 그, 사실 이 70%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높은 이제 퍼센트거든요. 저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 20%대, 20%대 합격률은 보통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 오셔가지고 합격했다 이렇게 봐지는데 70%, 80% 합격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수험생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학원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반증이 되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김우시 원장님께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그때 70%, 80%도 물론 굉장히 높은 이제 합격률이지만 요즘과 같이 동영상도 굉장히 많고 온라인 서비스도 많고 굉장히 이제 강의하시는 분도 많은 이런 상황에서 70%를 유지한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 합격률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제 합격률이 가능한 건지 그 좀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비결이라고 할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험생 여러분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주시는 건 그게 1차적인 비결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공기술사가 어, 빠른 그 시공기술사에서 적응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그 공부 방향을 가더라도 사실 빨리 합격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빠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중위권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상, 뭐 중위, 중하위로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공부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고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험생분들은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상 궁금해 하는 거는 그래서 합격하는 수강생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구체적인 수치를 궁금해 하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합격시키는 분들이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를 하는지
또는 공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과연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 의문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이제 커리큘럼대로 이제 쫓아오면은 우리가 모의원을 우리가 항상 그 기준을 보거든요. 그래서 1차 필기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빠르게는 이제 6개월 전부터 아니면 늦게는 1년까지로 지금 제가 합격의 목표를 1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합격이 안 됐다 하면은 지속적으로 잡고 그분들을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 3시간, 그리고 뭐 주말에 뭐 10시간 이상,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보통 공부를 정규반을 듣고 모의고사반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에 가까울수록 이제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이 유튜브 관련 영상을 할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 입에서 시험이 중요하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지루하게 들리실 수 있을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시험을 저희 학원에서만 보는 거가 아니고 모든 학원에서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도 시험을 다 보실 텐데 유독 저희 학원에서 그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말고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첨삭이 의미가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 3개월 과정을 끝나고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시험 보지 못했었고요. 네. 그래서 시험을 제가 항상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빠지지 않고 첫 시험부터 시작해야 된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험을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시험을 봐야지 우리가 이제 첨삭이 가능한 건데요.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첨삭을 제가 이제 하지 않고 쉽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잘 된 답안, 그리고 PPT에 띄워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시험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제 수업하기에는 이제 편리하겠지만은요. 저희가 이런 커리큘럼이 모의고사의 커리큘럼은 저희가 그 70제입니다. 그래서 서술 서브의 70제를 작성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주차별로 나눠서 두 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는요, 기출문제에서, 모의원은 기출문제에서 봅니다. 근데 기출문제가 이렇게 주차해서 첫 주차가 가설, 토공까지인데요.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키워드를 적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프린트를 나눠줘서 기출문제 중에 또 기출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제를 4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해서 이렇게 매주 시험을 보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우수하다는 문제를 선정해서 PPT를 띄워서 그 다음 주에 같이 공통적으로 첨삭을 해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장판지 시험서부터 개별 시험 보는 시간까지 100%다 개별적인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교수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찬호 교수님께서 아주 정말 저도 존경하는 부분이고 닮고 싶은 그 부분은 그 사실 저희 학원 수험생분들이 꽤 되잖아요. 그쵸? 그 꽤 많은 수험생분들의 시험 결과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시면서 주차별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 첨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첨삭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모의고사 시험을 본 거에서 제가 이제 이 겉지에다가 이제 주차 표시를 합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이제 주차 표시를 해서 몇 주차가 가지고 가는지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주차에서 못 오신 분들, 만약에 이제 1주차 시험 보고 3주차에 오신 분들은 제가 1주차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제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 주차에서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이 그 다음 주차에 못 오고 그 다음 주차에 오면은 제가 그 전에 전 주차를 가지고 또 첨삭을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첨삭을 시작하게 된 그런 이유는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점수를 이제 체크를 합니다. 물론은 제가 그 점수를 수험생한테 전달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시공기술사가 어떠한 점수가 고정되어 있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는 제가 개별적으로 체크하고, 그럼 제가 인원이 그 수험생이 왔을 때, 이분이 몇 번 시험을 봤는지, 또 주차에 몇 번 빠졌는지, 제가 그 체크를 다 해놓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놀라거든요. 이제 2번 시험 보지 못했네요. 한 번 빠졌네요. 어떻게 하면 빠졌을까요? 하고, 제가 이런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당히 놀랍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냐는 듯한 이런 그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개인적으로 첨삭을 하다 보니 그분들의 성향도 알게 되고 어떠한 고충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어떠한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면서 그런 분들을 대응하고 그런 분들에 맞춰서 제가 그 첨삭을 진행하는 게 이런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이 그 개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가 그 쉽게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사실 정말 정말 그 품이 많이 들어가고 애정이 많이 들어가고 사랑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학원 건축시공기술사 모의고사분들은 이렇게 주차별로 그 개인별로 또 그 관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모의고사 레벨 1, 2를 이제 지내시면은 교수님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관리도 하고 계시고,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그 온라인으로 지금 첨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학원은 종로에 본원이 있고, 또 사당에 이제 본원이 있고, 거기서 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양원에서 발생하는 모의고사분들의 첨삭을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첨삭을 줌으로 실시간으로 또 1대1로 좀 해주고 계시다고요. 네, 줌 수업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줌 수업을 해드릴 때는 또 인원이 많을 때는 또 시간을 또 분배해서 너무 많이 또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또 제가 이제 타임별로 분배를 해드리고요. 그렇게 타임별로 분배를 해드려도 어떠한 그 배울 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안에 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내 거를만 보고 그리고 바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의 내용까지 다 숙지하고 그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 또한 그 첨삭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제 나름대로 또한 또 공부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줌 수업을 통해서도 이런 그 수험생과 다양한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도 그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이제 이런 첨삭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오고 나서 반강제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교수님. 그런데 예전에는 그 온라인으로 과연 첨삭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첨삭에서도 합격자가 잘 나오고 있죠. 그 온라인으로 이 기숙사 공부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불가능은 없습니다. 네, 당연히 대면 수업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직업의 특성상 사실은 제가 온라인 첨삭을 하다 보니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제주도, 하다못해 제가 스터디를 하시는 분은 저 홍콩에서 스터디하면서 합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 요즘에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합격을 못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 수업의 특성상 요 첨삭도 온라인으로 다가가는 첨삭보다는 아무래도 같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숨을 쉬고 같은 공간 안에서 첨삭하는 게 훨씬 더 이런 그 능률이 더 효율이 더 오른 거는 당연하지만, 이런 현장 여건에 맞지 않으면 이런 온라인 첨삭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 학원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도 하고, 홍콩에 계신 분하고 소통하고, 네. 전라도, 제주도 소통하시는데 도대체 언제 쉬시는 거세요? 이 쉬실 때 보통 뭐 하세요? 그거 엄청 궁금합니다, 저도요. 네. 그래서 그 저한테 스터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지 스케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장판지서부터
그리고 모의고사서부터 모의 1 금요일, 모의 2 일요일, 그리고 이제 스터디 목요일, 스터디 첨삭, 그리고 각종 줌 첨삭 이제 화요일, 그리고 월요일은 이제 스터디 줌 첨삭을 이제 준비해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그 집안의 일을 좀 보고 이렇게 쉬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중요한 주말에 이런 그 약속을 지금 잡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약속은, 제가 이제 정규 이제 장판지 수업이 끝나고, 이런 특강이나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이제 약속을 잡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장판지, 를 이제 수업을 제가 이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장판지보다 또 다른 업그레이드 된 장판지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공정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런 매체, 저는 이제 매체는 이제 대한경제신문을 상당히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경제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시공적인 측면에서 저는 보는 거죠. 네,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공에서, 과연 이 시공 쪽에서, 이런 그, 노조에 대한 내용들을 나오면 노조에 대한 내용도 또 스크랩 해보고, 그리고, 또한 층간소음은 또 층간소음 나름대로 또 스크랩 해보고, 또 이제 총론, 이런 근대화의 내용들은 PC, 이런 모듈화에 대한 내용은 또 스크랩 해보고 해서 지금의 어떠한 그 추세가 어떤 것인지, 네,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제가 시공하는 장판지 어떻게 반영해서 수업에 도움이 될 건지 제가 체크를 하고요. 그것 또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최종 모의고사 제가 일주일 전에 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또 출제하고 있고, 또 그 출제된 시험이 또 실제로 시험에 또 나오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모의고사나 이런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놀라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의 준비를 제가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쉬실 때 뭐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쉬실 때도 공부를 한다고 하시면은, 저희 수험생분들이 숨 쉴 공간이 없잖아요. 자녀분들이 계시죠, 자녀분들. 그 자녀분들, 제가 막간의 시간에 드릴 테니까, 자녀분들 한번 자랑해 주시겠어요? 네, 뭐, 자랑이라 하니까 좀 창피한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큰딸이 이제 사범대를 올해 졸업했습니다. 네, 올해 졸업하고, 졸업하는 전에 이제 그 임용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내내 올라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딸이 이제 그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 톡방에서 같이 서로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하고 같이 딸은 공부하고, 예,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소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품타라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열품타에 보면 이제 그 시간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에 이제 열품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들어가서 또 공부하면은 하루에 그 체크량, 또 주간 체크량, 이런 또 그 월간 이런 체크량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뭐 중학교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그 네. 열풍타가 뭐죠? 열풍타?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이런 그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팀이 같이 만들 수 있고 전체 또 볼 수 있는 이런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가족분들과 이 공부 시간을 서로 이제 쌓고 경쟁하고 그렇게 계시는군요. 네, 한참 동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여유가 됐으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이제 아들이 이제 항상 들어와서, 열품타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 저도 또한 들어가서 서로, 오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데, 같이 느낌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아드님 또 자랑해 주세요. 아드님 자랑도. 네, 지금 이제 이제 과고를 졸업해서 지금 이제 서울대 이제 그 산업공학 3학년 이제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군대를 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아드님 자랑을 이렇게 짧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아드님이 저희 입시할 때 저희 학원에서 계실 때 입시를 했었는데,
보통 요새는 지원을 7군데 할 수가 있더라고요. 7군데 다 됐어요. 7군데. 그리고 7군데에 의대, 한의대, 치대가 있는데 의대, 한의대, 치대를 안 가고 그 본인의 뜻에 맞춰가지고 이제 산업공학과를 간 거죠. 그쵸? 그 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 시키시고 또 지도를 하셨는지.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수험생분들을 대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이제 딸과 아들을 제가 이제, 저 또한 이제 뭐, 공부를 예전에 제가 이제 많이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욕심을 조금, 좀 내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좀 시켰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종로기술사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이 나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오셨습니다. 네. 뭐, 타인에 의해서 오셨든, 내 본인의 의지에서 오셨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사실 뭐 큰 인생에서 이런 귀중한 시간에 어떤 주말에 제가 이제 특히 제가 일요일 날 모의투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바깥에 이 날씨가 너무나 좋고 바람 선선하고 이럴 때에서 죽으라고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난 저분들한테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저분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그 욕심을 갖고 임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종로 기술사 학원이 정말 그 최고의 학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뒤처지지 않으려고 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저희 학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저희 학원의 메인 그 합격의 요령이죠. 장판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학원의 대표 강사분으로서 장판지에 대해서 어필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장판지로 강의 수업을 듣고 저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평택 현장에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주말에 올라와서 이제 장판지 강의를 듣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시공 기술사라는 게 모든 것들을 좀 얇게 알아야 되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공사에 있다 보면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모든 것을 알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판지 수업을 하니까 전 큰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장판지를 가지고 이제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판지 이제 교재를 구매하셔서 장판지를 보니 너무 이제 이거 올드하다. 이런 장판지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냐.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좀 잘못된 이런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장판지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공부하고 써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장님의 장판지는 이 틀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틀을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장판지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험생 분들한테 다른 분들의 잘된 장판지 가지고 오면 그게 공부가 될까요? 그건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의 혼이 담아있는 기본 장판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 장판지를 보면 오히려 공부가 안 된다고 저는 합니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가져갈 때는 큰 틀만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틀을 제가 장판지 강의를 원장님 걸 그대로 제가 90% 그대로 가져가 가고 있고요. 나머지 제가 10%는 그래도 지금의 현재 돌아가는 이런 현재 중요한 것들, 현재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장판지 안에 시간 안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장판지를 저희 학원 교재에 이제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장판지를 처음에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장판지를 이제 스스로 개발을 이제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통 업장판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이 예전에 저희 원장님께 가서 강의하실 때부터 장판지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살아 숨쉬는 이제 생물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정해져 있는 거에 이제 틀에 박히지 않고 이것저것 이제 여기서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장판지의 어떤 그 제작 원리 중에 하나인데
다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장판지를 어떤 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틀을 개인이 처음부터까지 다 이제 만들기는 어려우니 그 학원에서 이제 나눠드리는 그 장판지를 기본 틀로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서 개인만의 이제 방향을 쌓아 가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홍보도 해주셨으니까 지금 직접 하고 계시는 박스터디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우리 박찬문 교수님께 수업을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처음부터까지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박스터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박스터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박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처음서부터 처음 공부에 임하시는 분들이 스터디에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럼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 우리가 정규반, 네, 그리고 장판지, 이런 특강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모의고사가 모의원까지,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서술 서버가 저는 70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어의 서버는 개인마다 역량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200개 가지고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500개, 어떤 분들은 1000개, 뭐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용어 서브가 과연 어디까지 용어 서브를 마무리했는지도 사실은 또 중요한 거겠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강조해 드리지만 분명히 키워드를 알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제 펼쳐나가는 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연습에 따라, 요령에 따라 그거를 펼쳐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박스터디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 과정을 끝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오라 하고 그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정규반을 배우시고 시작하시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스터디는 기본 과정 모의고사까지 과정을 끝나신 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 문제로 같이 공부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범 답안을 또 이렇게 구매할 수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 모범 답안은 해설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답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그 실제 답안이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같이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기출 문제 푸는 내용 가지고 다시 또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이래서 저 또한 같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스터디 인원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스터디 안에 또 모둠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둠 그 장을 또 선정해서 모둠 장이 주중에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이제 용어 문제를, 그리고 주말에는 서술 문제를 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네. 스터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많을 때 몇 명 정도 되셨어요? 어, 지금 뭐 30명도 넘을 수 있습니다. 스터디 인원이요. 그러니까요. 사실 박스터디가 한 30명 이상 이제 구성이 이제 되다 보니까 그 30명 이상 수험생분들의 수준이 제각각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아무리 정규반을 거치고 왔다 하더라도 수준이 제각각이라 그분들 중에서 또 이제 소그룹화가 이제 필요해서 아까 이제 모둠이라고 그래서 그 모둠을 구성하시고 모둠장이 있고 모둠장이 또 그 밑에 분들에게 또 문제도 내고 또 그 모둠장이 문제 내는 것도 관리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 아까 장판지가 이제 살아있다고 하였는데 보통 스터디가 주 1회 이제 스터디하고 평소에 이제 각각 이제 따로따로 이제 생활하는 그런 스터디가 아니고 거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각각 관절이 이제 각각 움직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박스터디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고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는 스터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합격자가 그래서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그 감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수험생분들이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제 기숙사를 도전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뭐 제가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해봐야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정했을 때 바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분명히 요령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 공부 안 한 요령이 아니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서브를 만들면서
내 장판지를 만들면서 분명히 이 시험에 대해서 요령이 생긴다. 예,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기숙사 시험에 이제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 학원이 또 요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쵸? 뭐, 노하우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저희 학원이 요령이란 말을 많이 쓰고, 거기서 어필을 많이 하는데, 이 요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그쵸? 그 오해가 왜 많은지, 이 요령에 대해서 한번 좀 낱낱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부 모르시는 분들이 기술사는 요령이다 하는 것을 공부 안 한 요령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장판지를 쓰더라도 장판지를 쓰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은 요령이 또 생기고요. 그리고 내 서브를 만든다. 용어 서브를 만들고 서술 서브를 만들 때 쓰다 보면은 그림의 배치, 그리고 밑에 칸이 남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게 바로 시험 보기 위한 요령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요령으로 저희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항상 그 요령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항상 채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시험 시간을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볼 때도 용어 2문제를 보든, 용어 3문제를 보든, 그리고 서술 2문제를 보든, 제가 그냥 용어 시험, 서술 시험 같이 해서, 시험 보세요 하면은 알아서 보겠죠. 네. 그런데 제 스타일은 용어 시험 따로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용어 10분 하면 몇 분 남았습니다. 체크. 용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와 서술의 시간이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용어랑 서술하는 투자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자, 용어 만약에 서술이 그럼 2문제 시험 본다?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신 있는 문제는 시간을 단축하세요.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는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제가 2문제를 시험 볼 때는 25분 체크해드리고 23분에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스톱하라고 합니다. 자, 2번째 문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런 시험에 이런 시간의 체크 이런 것들도 다 요령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계속 하다가는 요령 네. 끝까지 다 나오겠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고 나서 확인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미처 이제 올해 안 되신 분들이 또 시험 일정 발표 나고 나서 이제 막 펜을 다시 잡고 시작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힘들어 하고 계신 현재 수험생분들한테 조언을 또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지 말씀해 주세요. 네. 당연히 일단은 시작하신 분들이 중간에 스톱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뭐 어떠한 이유에 있었든, 네. 그래서 뭐 해외를 나가든 집안 사정에 의해서 지방을 가든 해서 스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온라인 수업이 많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정의 못하는 시간을 짬을 내서 분명히 온라인으로도 분명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의지가 본인의 의지다.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하루에 정말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용어 한 문제를 그래서 제가 풀게 하는 거거든요.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흐름이 절대 끊기지 않는다. 그래서 흐름이 일주일 끊기면은 일주일 만에 흐름을 쫓아가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2배가 걸리는 거거든요. 항상 공부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학원에 학원에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쫓아가든 맞게끔 제가 그걸 조절해 줄 테니 학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분들이 이게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을 해가지고 구분운선까지 왔다가 거기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 잘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잠깐 멈추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업이 있고 또 지속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만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할 때는 특별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을 하시면 또 그전 폼까지 다시 올라오는데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또 합격까지 멀지 않으니까 노력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원 수험생분들 계시죠? 저희 지금 수업 받고 계시는 제자분들한테 이 카메라 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라고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35회는 우리 지금 학원 수강하시는 분들이 전원 다 100%다 합격할 수 있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종로기술사학원이었고 건축시공 박찬문 교수님이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